그리고 4강 이상 됐을 때 그 월드컵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벤투 감독이 그거를 거절하고 4년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고 4년 동안 가장 최장수 감독으로서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은 4년 연장을 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협회 측에서 8년을 맡긴다는 것은 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고 부담스럽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그 벤투 감독에 대한 비난은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전술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 안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그 본인도 4년 계약, 저는 조건부 4년 계약을 제안했었는데 그분이 조건이 붙은 4년 계약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습니다. 네. 다음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까 미리 말씀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정환 축구 해설위원도 정몽규 회장이 있는 13년 동안 축구협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기가 싫었다며 역시 청소에 준하는 축협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협회가 또 잘못하고 뭐 그러면 이제 다 관둬야 돼. 뉴페이스가 네. 다 이제 청소해야 돼.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가더라도 이거는 조직을 타파시키지 않은 이상 될 수가 없다는. 네, 정몽규 회장님께 좀 단도직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정몽규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됐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월드컵 졸전을 이렇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조기 사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침체의 수렁에 빠져버린 한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실패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좀 하나씩 짚어보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전행을 얘기하겠습니다. 축구협회보다 지금 회장님이 계신 ATDC 이익에 더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관련 보도도 있었고 지적을 했던 2년 전에 문광부의 특정 감사가 있었고 ATC 그룹 계열사 임원 A씨가 무려 11년간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장을 맡았고 이게 근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최장 파견 기간이 2년인데 이건 넘었고 또 관련해서 협회 차원의 징계는 아예 없었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문체부가 감사 처분 이후 후속 조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보도도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특정 업체 인사가 축구협회의 모든 걸 전행을 휘둘렀다는 것, 이 부분은 과연 사조직처럼 운영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대한축구협회장의 핸드에 이건 뭐 여러 가지 근처에 놔둔 얘기를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ATDC 해외 수주가 상당히 늘었고 이를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허가 문제도 이어졌고 그래서 아시아나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주 NFC를 상당히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버리고 천안에 코리아 풋볼파크를 만든 것도 아마 회장님이 결심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당시 파주 시장은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함께 활용하고 부지도 더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아마 이 코리아 풋볼파크를 만드는 데 거의 4천억 원 가까이의 예산 뭐 여러 합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은 HDC가 맡았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적정한 결단이었는지 과연 축구협회 운영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인 자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했는지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A매치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이게 국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왜 유독
국제 정치, 피파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했던 것인지. 축구협회장이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정몽준 전 피파 부회장 시절에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성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 피파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 나서지 못했고 이 부분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았나.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데 피파에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절대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피파 상업 마케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AFC 집행위원, AFC 회원협회 위원회 부위원장 정도입니다. 물론 이 국제적 직위도 중요하지만 과연 피파의 공식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직위까지 왜 못 갔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서 정몽규 회장께서 피파 정치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얘기 돌고 있습니다. 정몽준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좀 갈등설, 불화설까지 나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협회장, 축구협회장을 조기 사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축구 행정의 책임자 자리에서는 물러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파와 아시아 축구연맹 직책, 이건 자랑지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직책이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네. 자, 현재 이렇게 피파 상업 마케팅 자문위원 부위원장 AFC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AFC 집행위원 임기는 2027년 3월 정기 총회까지이고 피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임기는 2029년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죠? 예. 자, 현실적으로 정몽규 회장님 스스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이 국제 직책 말이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걸 중대로 사퇴하더라도 그 자리는 곧바로 저희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죠? 과연 정몽규 회장님께서 지금 국제 무대에 남는 것이 우리 한국 축구의 외교 자산인지, 그러면 미완의 태장인지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 부분도 말끔히 정리돼야 할 겁니다. 지금 회장님이 사퇴 배경에는 이제 대표팀 감독의 선임이 제대로 됐는지,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저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불신, 국민적 의구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 조작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사면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사태 배경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국제 직책은 그대로 갖고 가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도 회장님 생각을 하면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범위 내에서 나중에 그 정도 시간에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축구협회 회장을 사퇴한 마당에 뭐 자리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새롭게 이제 협회장이 뽑히면 집행부가 구성되면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국제 직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같이 그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부의 결정에 따라서 사퇴하든지 뭐 그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신 자료와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각 담당자분들 위원장실로 보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지. 그리고 행정실에서 위원님들 자료 특정하지 않고 말씀 주신 분들 그 내용 확인해서 매칭을 하면서 언제까지 제출되는지 일단 당부를 받아서 제가 오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원님들 질의 이어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제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다시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각각 각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확인, 그리고 자료 제출 담당자 명시해 가지고 행정실에 한번 취합해 주십시오. 위원장실에서도 챙겨봐 주십시오. 네, 다음 이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강명갑 이모경 의원입니다. 정몽규 증인, 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뭐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청문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기회를 줬습니다. 청문회가 아닌 편한 지리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죠. 현대축구협회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다는 걸 알고 그렇죠.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축구협회로 바뀌었더라고요. 현대가에서 지원도 공헌도 봉사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뭐 계속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회장님도 고대, 옆에 앉아 있는 감독님도 고대. 고대 출신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건가요?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해봅니다. 하지만 포용 정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임명한 대표팀 감독 중에서 25명을 그 남자 대표팀을 했는데 고대 출신 한 명밖에 없고요. 여자 대표팀 중에서는 그 고대 20여 명을 임명했었는데 고대 출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국민들 입에서 축구계에서 나오는 것은 내부에 잘못이 조금이라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라면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 어느 종목 단체든 이런 얘기들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10몇 년 동안 이어지는 이 발언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대한축구협회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이미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사회 구성이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고대 인원이 절대로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그 구성을 봤을 때 저는 차기 어떤 집행부가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현대축구협회라는 말과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은 반드시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네, 혁신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청문회를 통해서 협회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몽규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역대 국가대표 감독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히든크 감독 이후로 홍명보 감독까지 국가대표 A팀 감독은 총 18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임기 기간을 봤더니 1.3년입니다. 너무 잦은 대표팀 감독 교체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팬들이나 선수들의 연속성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도 이해를 하기 어렵고 또한 감독 지도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더더욱 현장에서 경기를 뛰는 사람으로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략 전술, 감독과 선수 간의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1.3년이라면 호흡이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감독과 선수들의 스타일을 좀 알아주려고 하면 교체입니다. 왜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뭐 제가 선임한 감독 중에서는 뭐 슈틸리케 감독도 3년 이상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벤투 감독은 4년 이상 오래 한 경험. 제가 지금 벤투 감독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협회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년 가지고 감독과 지도자의 호흡은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피지컬은 월등하지 못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면 훈련량과 지도자와 선수 간의 그 협력 체계로 인해서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 형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인에게 좀 묻고 싶은데 벤투 감독 4년간 국가대표 에이팅 감독으로서 최장수 감독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재계약은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벤투 감독 4년 반 동안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벤투에 대한 비난도 많았습니다. 벤투에 대한 비난은 어떤 거였냐면 똑같은 선수들만 가지고 똑같은 전술로 4년 동안 똑같이 해가지고 벤투 이후가 걱정이 된다 이런 그 비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재계약 못한 이유는 벤투가 또 4년 계약을 고집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1년 그 아시안컵까지 그 감독직을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4강 이상 됐을 때 그 월드컵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벤투 감독이 그거를 거절하고 4년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고 4년 동안 가장 최장수 감독으로서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은 4년 연장을 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협회 측에서 8년을 맡긴다는 것은 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고 부담스럽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그 벤투 감독에 대한 비난은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전술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 안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그 본인도 4년 계약, 저는 조건부 4년 계약을 제안했었는데 그분이 조건이 붙은 4년 계약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 네. 다음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아까 미리